자치와 역동이 만드는 농민 시사 토크 촌놈들의 수다 진행을 맡은 정용호입니다. 촌놈들의 수다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주제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개혁 방안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해 계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농 농협개혁운동의 상징이시죠. 기원주 농민의 강주 전남연맹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기원주입니다. 농업정책포럼 상임이사 이호중 이사님 두 번째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민운동가 출신이시죠. 하순 농주농협 노종진 조합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1월 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 김병원 회장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회장직이 비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실제 농민들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또 지역농협보다는 멀리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관심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일단 언론에서 농협중앙회 선거와 관련해서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간선제 체육관 선거가 열리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호중 이사님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사회자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거, 또 하나는 체육관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깜깜이 선거는 뭐냐면은 후보자들의 토론회조차 한 번 없이 선거가 치러진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정책 토론회 한 번 없습니다.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체육관 선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농협 선거도 전부 직선제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직접 투표하고, 그다음에 중앙회가 1118개 조합들의 연합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118개 조합의 대표들이 모여서 직접 투표해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2009년도에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개혁이 되어가지고 290여 명의 대의원 조합장들만 모여서 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그런 선거로 개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조합원 조직 또 농민단체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지난해 11월에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또 이제 한국당이 또 반대하고 하면서 또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7년에 조합장 직선제를 제대로 하면서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정작 조합장이 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조합원들이 총에 맞는 직선제 중앙회장 요구를 하고 있고, 했는데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했던 토론회라든가, 그래서 후보자가 누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중앙회를 이끌어가겠다는 것들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근데 대의원 조합장 나도 그런데 모든 조합장들은 더 깜깜해서 이거 선거를 한가 안 한가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합원들이 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죠. 예, 조합원은 저는 모르죠. 문제는 우리 노조합장님한테 죄송스럽긴 하는데, 이 문제는 뭐 정부가 갖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하나, 현장에 있는 전국에 1000여 개 넘는 우리 조합의 조합장님들이 4년에 선거 다쳤어요. 그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내용이고, 그 문제를 받았으면 결국은 중앙회를 움직이고 운영하는 게 대의원 조합장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협 구조와 비슷하고, 뭐 예결산 모든 권한이 총회 승인상으로 되어 있고, 특히 그러니까 법은 중앙회장 직선제를 바꿀 수 있는 법을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내부적으로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규약을 대의원 조합장님들이 총회에서 만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부족한 것도 저희도 인정하는데. 아니 이게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아니 근데 이제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위탁된 것이라. 아니 이탁이 내용의 규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탁을 하는 것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모든 것을 규약이라든지 규정까지 만들으라고 이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회장님 2014년도에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이라는 이제 악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면서 선거 위탁도 의무화하도록 했고, 선거운동 방법을 딱 4가지로만 딱 정해놨어요. 명함 돌리는 거 하고, 문자 돌리는 거 하고, 인터넷 돌리는 거, 요거 외에는, 요런 거 몇 개 외에는 못하도록 해놔가지고, 그거를 또
계약 그래서 깜깜이 선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근데 거거든요. 네. 그게 그건 거예요. 중앙회에서 네. 그런 이제 공직선거 규정을 만들 때 네. 지역 농협이 의견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할 그러니까 때 몇 가지 방법을 한다든지 중앙회가 찬성을 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그거를 중앙회가 찬성. 그게 결국은 중앙회 대의원조합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었다라는 얘기예요. 선거법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견을 낼 거냐? 제가 듣기로는 일단은 이제 선거제 방식이 네. 그 뭐 전두환 체육관 선거죠. 아직도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우리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중앙회장 최은병 회장이 이 MB의 뭐 고교 동창 네. 동기 바꾸려면 국회에서 이제 농협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제 예. 그 4월 달까지 임기는 있으니까 예. 뭐 2월 국회에도 열릴 수 있으니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미 이제 한국당이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뭐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일은 없다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앞전 20대 국회에서 혹시 이제 뭐 민주당의 농업인위원회나 네. 농협법 개정에 대한 네. 시도들을 안 했던가요? 아니요, 했었죠. 쭉 네. 해와가지고 네. 최종 정점으로 작년 11월에 막판 그 협의가 있었어요. 최종 네.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저 한국당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개정이 안 된 겁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정권 그 농림부에서 네. 그 농협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들 그 조합장들 직선제 되면서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견제가 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바뀌고 계속해서 이 직선제를 요구하니까 조금 물러난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직선제를 그 어느 정도는 그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또 전제를 단 게 뭐냐면 부가 의결권이라는 걸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결권. 조합 규모에 따라서 순천농협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네. 10,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몇백 명 단위의 소규모 조합도 있고 여기에 어떻게 똑같이 한 표를 주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선거에도 규모가 큰 조합은 3표, 규모가 작은 조합은 1표 이렇게 차등을 하자라는 부가 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농림부가 찬성을 한다고 해놓으면서 그때 의결될 것 같으니까 아니, 농림부가 찬성한 게 조합원 조합장 전체 직선제. 조합원의 직선제가 아니, 아닌 조합원 조합장 조합장. 직선제를 네. 얘기한 이게 이제 거고 중앙의 구조는 회원 조합이 회원으로 돼 있어요. 조합원이 회원이 되는 야,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죠. 회원 조합장들한테 투표권을 갖고 그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농림부가 마지막에 부가 의견을 제기를 하면서 제동을 벌딱 본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어차피 이제 지금 농협 중앙회 개혁이 안 되는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은 뭐 크게 이제 농림부와 청와대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중앙회장이 연루된 비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농협법을 개정해야 되는 정치적 네, 과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지역농협 조합장님들이 어찌 보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싸워야 될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안 싸우는 문제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 치러지는 선거요. 이제 어제 오마이뉴스 보니까 모 후보자가 정책 토론이라도 하자.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하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단체 위탁 선거법에서 네. 아예 딱 선거운동 방식을 4가지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그래서 이제- 부분에 대해서 네. 자꾸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우리 협동조합이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되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자율적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이 조직을 정부가 이따관리 선거 이따관리를 처음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또 그 선거법까지 자기들이 강제해서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위배된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이제 조합장님들이 한번 논의를 하셔서 헌법소원을 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간의 우리나라의 선거 과정이라는 게 너무 비민주의. 그렇죠. 비민주적이고 군품선거라든가 부정적인 선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를 해온 건데 기본적으로 기원주 선배님 말은 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자초해온 거죠 농협이. 네. 그동안 엉터리로 운영하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뭐 31일 날 지금 이제 선거가 중앙회장 선거가 있고 후보자들이 어떻게 뛰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고 어찌됐든 간에 청와대와 농림부가 깊이 개입할 것이다. 이것에 있어서 뭐 이것은 뭐 진보 정권이라고 해서 뭐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좀 내단은 네. 너무 좀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집권 정권에 와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솔직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솔직히 좀 화나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후보자들에게 중앙의 개혁 방향을 제안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들을 좀 해주면 이번 뭐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사항. 예. 일단 저는 농협 중앙의 그러니까 농협 중앙의 개혁 또 농협 개혁이라는 게 너무 사실은 쌓여온 지난한 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일거에 개혁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 그나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좀 개혁적인 국회가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다면 조금 일부 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새 중앙회장이 그 1월 31일 날 그 선출이 되면 바로 2월 1일부터 임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저기 뭐 인수위 기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탄핵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앙회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바로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1대 국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6월 국회 또 9월부터 있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시간이 한 4, 5, 6개월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에 저는 일단은 새 중앙회장이 그 농협 개혁, 농협 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그 선포해야 되고 그 가운데 1차적으로는 그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 개혁, 자체 혁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저는 좀 현재 그 선거를 하는 공약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현재 대다수 공약들이 그 지역 농협을 어떻게 해줄 건가 공약이 대다수거든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 좀 조합원들 중심의 그 판매라든가 그 농가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구조가 좀 정책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앙의 개혁에 어떻게 슬립화시키는가 적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출마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그 누가 중앙회장이 되든지 당선되면 꼭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회장 스스로가 전 우리 농민조합원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그걸 공포하고 법을 제도를 바꾸는 내용들을 정부 건의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앙회장이 반드시 전국의 조합에 농협 중앙회의 개혁을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앙회장이 보고받도록, 이거는 뭐 의무화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재 그 중앙회장이 당선되면 비상임 중앙회장으로 했던 목적도 그걸 거예요, 아마. 농업을 더 살피라고 알뜰살뜰하게. 그럼 전국의 현장을 돌고 뭐 특정인 이렇게 뭐 군지부가 내려오신다고 하면 그냥 몇 사람 모아놓고 어디 와서 피켓 두고 중앙회장 뭐 만세 부르고 이런 짓거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국의 조합을 다 돌아야 된다고 봐요. 전국의 조합을 돌아서 현장 토론이 뭐 최소한도 전 조합을 못 모으면 중앙회장이 몇 월 며칠 날 전국에 이렇게 전체 조합을 가겠다라고 노트북을 만들어서 보내고 거기에서 그 날짜에 맞춰서 지역 농협은 조합원들을 또 모시고 중앙의 구조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내용도 들어야 될 것이고, 전국의 그 시군 단위로 그 농민들이 스스로 그 농협중앙회를 개혁하는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군 단위 그 농민들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조합장이 배제된 농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 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둔 그리고 중앙회장 선거 한 20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와의 유착관계,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끊어내는 중앙회, 그 독립적인 기능이라도 제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지금도 80년대 체육관 선거가 진행된다는 것이 솔직히 뭐 있을 수가 없는
반농민적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